네, 안녕하십니까. 고정들이 너무너무 많습니다. 주말에 쉬시는데 이렇게 갑자기 좀 영상을 등록하게 됐습니다. 메일이 유튜브 구독자분 한 분께서 메일을 보내주시는데요. 일요일 쉬고 계시는데 죄송합니다. 괜찮습니다. 아무 때나 연락 주십시오. 갈바닉 부식, 이중금속 부식, 전기압 부식, 루이 갈바닉. 루이 갈바닉이 아니고 루이 갈바니죠. 이탈리아 사람 루이 갈바니라는 사람이 질문이 있으려고 드렸습니다. 루이 갈바닉 부식인데, 그러니까 이중금속 부식하고요, 전기압 부식, 그 다음에 갈바닉 부식은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갈바닉 많이 들어보시죠? 갈바닉 부식 이퀄 이중금속, 다른 종류의 금속 부식이고, 이퀄 전기화학 부식이죠. 전기화학 부식. 세 가지를 같은 걸로 보시면 됩니다. 근데 갈바니, 이게 어원은 뭐냐? 어원이 이제 전에 말씀드렸는데, 이탈리아 사람 연구한 사람이고요. 루이 갈바니라는 사람이 연구했다. 이렇게 돼 있죠. 그럼 우선 교수님의 부식 방식 21번, 40번, 우리 유튜브 보시면 그 재생 목록에 있어요. 재생 목록에 보시면 이제 뭐 금속 재료부터 있고, 그다음에 부식 방식, 피로, 파괴 이래가지고, 유튜브에 그 재생 목록을 좀 활용해 주시고요. 요거를 이제 상당히 많은 잘 보셨네요. 열심히 보고 쓰면서 부식에 대한 이해도 높아졌습니다. 감사합니다. 저도 감사드립니다. 하지만 초보자라서 교수님께 배운 지식을 아직 현장에 적용하지 못하고 있습니다. 이게 현장에 적용한다는 게 뭐 쉬운 건 아니죠. 쉬운 건 아닌데 많은 반복을 통해서 이렇게 하다 보면은 적용이 되겠습니다. 갈바닉 부식에 대한 지뢰상은 알려봤습니다. 많은 가르침 부탁드립니다. 용접 재질, 이종 재료인 두께 3T의 스테인리스강, 배관과 카본 배관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재질을 이제 말씀하실 때 이종 재료는 맞죠? 그러니까 두께는 3T고 스테인리스강이라고 적었습니다. 자, 이제는 스테인리스강이라고 쓰시면 안 되고요. 스테인리스강인데, 그럼 무슨 스테인리스강이냐 이거죠, 이게. 종류가 몇 개 있습니까? 1번 페라이트계가 있고요. 페라이트계 스테인리스강, STS. 이게 서스 넘버로 STS인데, 지스 일본 쪽에서 서스를 쓰니까 자꾸 현장에 많이 쓰니까 그냥 썼겠습니다. 많이 쓰니까 STS 405, 430 같은 거, 이런 게 400계열 중에 이게 페라이트계였어요. 그럼 이게 지금 배관 하시는데 페라이트계는 아닌 것 같은데 그냥 스테인리스하고 쓰시면 안 되고, 페라이트계냐 아니면 오스트나이트계냐, 맞죠? 오스트나이트계냐. 요게 이제 분명 우리 많이 쓰시는 서스 300계열 304, 316 등등인데, 그럼 이게 304냐 316이냐? 제가 추정하기는 이제 질문을 아직 안 드렸는데 아마 304 쪽이 아닌가 싶은데요. 그 다음에 뭐가 있습니까? 마르텐 사이트겠죠. 제가 순서를 좀 틀렸네요. 오스테네트 제일 먼저 온 게 좋은데, 마르텐 사이트계. 스테니스도 이것도 썼어. 410부터 하죠. 410, 420 이렇게 나가죠. 그러니까 페라이트나 마르텐 사이트나 비슷하게 나갑니다. 4번 길인데 헷갈리시면 안 됩니다. 네 번째가 이제 우리가 얘기하는 이제 석출경화계라 해가지고, 석출경화 마르텐 사이트인데 담금질을 하는, 똑같이 마르텐 사이트인데, 마르텐 사이트는 뭡니까? 담금질 풀림, 그 다음에 담금질에서 마르텐 사이트를 만들어서 강화시키는 거잖아요. 마르텐 사이트 만들어서, 그러니까 마르텐 사이트기는 마르텐 사이트 만드는 다음에 뜨임해가지고, 뜨임해서 구조용광은 소로바이트를 만드는 거잖아요. 소로바이트. 근데 석출경화이 뭐냐면은, 마르텐 사이트는 얼마 안 됩니다, 양이. 이건 작은데 그 금속관 화물이라고요. 금속관 화물이라고, 화물을 만들어서 더 강하게 만듭니다. 석출경화에. 만약에 우리 174pH라고 들어보시죠. 174pH. 프레시피테이션 하드닝. 프레시피테이션이 석출경화거든요. 여기서는 뭡니까? 뭐가 나옵니까? CU3MB라고요. 구리 3마리에 니오빔 1마리를 집어넣은 화물, 금속관 화물. 강합니다. 엄청 강합니다. 그러니까 우리 FE3 시멘타이트나 얘나 비슷하다 보시면 됩니다. 시멘타이트나 얘나 비슷하다 보시면 돼요. 그 다음에 177pH라고 있었죠. 얘는 AL3NI라는 이런 거, 금속관 화물이잖아요. 금속관 화물. 이게 석출경화이고, 나머지 마지막에 듀플렉스라고요. 두 개 같이, 아예 두 개를 같이 있는 듀플렉스 스테인리스계인데, 얘는 뭐냐면 22%
크롬 이상이죠. 이상입니다. 더하기 3마리밖에 없다 그랬죠. 5니켈 하나 있고요. 6니켈 하나 있고 7니켈 하나 있는데 7니켈 요 3마리밖에 없다 그랬잖아요. 5, 6, 7니켈. 화면에 잘 안 보이네요. 5, 6, 7 여기서 보시면 이게 5니켈, 6니켈, 7니켈 이렇게 돼 있었죠. 이렇게 돼 있고 이렇게 두 플렉스는 오스트나이트, 페라이트가 섞여 있는 거. 근데 그러면 스테인리스라고 하지 마시고 스테인리스 항인데 무슨 스테인리스냐? 용접 재료는 ER309를 썼다는 얘기입니다. 지금 자 그러면 일단 확인할 게 뭐냐면 제대로 재료를 선정했는지를 이제 확인해 봐야 되는데, 그럼 탄소광과 스테인리스를 연결할 때 가장 최적이 뭐냐? 그럼 이렇게 보시면 되겠죠. 만약에 이쪽이 이제 두 개를 영접하는데 이쪽이 만약에 스테인리스 광이면 서스, 상공사라면 상공사, 그다음에 이쪽이 탄소광이다 그러면 탄소광. 자, 그럼 S 뭐 25시다 예를 들어서 25시다 그러면 상공사를 쓰시면 안 되죠. 반드시 뭡니까? 오스트나이트기는 예민한 현상 때문에 반드시 뒤에 뭘 붙여야 됩니까? 재료 L급을 붙여야 됩니다. 로우 카본. 이걸 썼어야 됩니다. 로우 카본. 네. 스테인 304 L 또는 316 L 썼어야 된다는 거 이거 확인해 보시고. 썼겠죠. 저 그걸 믿어보겠습니다. 일단 L급 하시고 이쪽은 탄소광. 두 개를 용접 이종 금속입니다. 스테인리스와 탄소광. S25C는 뭡니까? 스틸, 카본, 탄소 0.25짜리. 자, 304L의 탄소량이 뭡니까? L이니까, L급이니까, L 탄소, L은 로우라는 뜻이고, 로우 카본이잖아요. 로우 카본. CARBON이니까, 얘는, 탄소가 0.03% 이하입니다. 요거. L이 없으면 보통 0.08인데, 0.03입니다. S25C는 탄소량은 뭐 0.25입니다. 탄소량 차이 엄청나죠? 요 차이. 0.03, 3824, 8배 차이, 8배 차이. 예. 일단 기억해 두시고요. 자, 용접재료 309, 그러니까 용접봉 309는 잘 쓰신 것 같아요. 309가요. 그럼 309를 보겠습니다. 309도 오스트나이트 계잖아요. 용접재료지만 309, ER309는 엘렉트릭 로드 하면 되죠. 용접봉 309는 요게 탄소가 0.2% 됩니다. 탄소 0.2%. 0.2% 제 기억하고 있습니다. 자, 그러면 이런 거죠. 자, 이쪽은 탄소량을 뭐 0.25% C. 여기는 0.03입니다. 0.03% C. 요 용접봉은요, 여기 비드. 용접봉 얼마나 썼습니까? 예, 용접봉은 약간 0.2입니다. 0.2. 0.20. 그럼 어떻게 될까요? 예, 차이가 0.03, 0.2, 0.2 이렇게. 예, 잘 썼습니다. 용접봉 선정을 잘 하셨고요. 자, 이렇게 해야 되는 이유가 뭐냐면, 자, 만약에 304L, 둘 다 304L이면 어떻게 되면, 둘 다 304L이라면 당연히 용접봉도 L을 써야 됩니다. 예를 들어서, 자, 일단 요건 지우고 할게요. 이렇게 하시면 되고요. 만약 이런 경우 어떨까요? 이런 경우. 만약에 두 개 용접하는데, 동일 서스 304 L이고, 요도 서스 304 L이다. 그러면, 용접봉은요, 304 L 용접봉은 없어요. 요게 D308L이라고 했어요. 308L. 304L은 없기 때문에, 둘 다, 그러면 0. 탄소량이, 여기 0.03, 여기 0.03, 용접봉도 0.03. 이렇게 되면 문제가 없어요. 아주 좋아요. 근데 문제는 이건 뭡니까? 여기 지금, 오른쪽이 0.25입니다. 차이가 8배 차이나요. 그러면 어떤 일이 벌어질까요? 만약에, 용접봉을 그대로 308을 썼다면, 308L을 썼다면, 만약에 썼다면, 0.2가 아니고, 만약에 0.03이라면, 0.3이라면, 어떤 일이 벌어집니까? 이쪽에 너무 많잖아요, 용접봉이. 탄소가. 그러니까 탄소가 어떻게 이쪽으로? 이렇게 밀려 들어옵니다. 밀려 들어오면 어떻게 될까요? 이쪽에서. 0.3 높아지니까 L급을 쓸 의미가 없잖아요. 이쪽에서 예민화가 발생되는 거죠. 예민화 발생. 일로, 너무 차이, 8배 차이 나니까, 8배. 8대 1이니까. 확 밀고 들어옵니다. 그래서 중간 밀고 들어오지 말라고 용접봉을 얘보다 조금 낮은 거 0.2 정도짜리 309, 아까 309를 썼죠? 이건 잘한 겁니다. 그러면 얘가 한번 막아줍니다. 0.2가 둘이 섞이면 좀 더 낮아지면서 얘가 탄소가 넘어오지 못하도록 방패 역할을 해주는, 댐 역할을 해준다 보시면 됩니다. 자, 그렇게 해서 막아주기 때문에 잘했습니다. 잘했고요. 그럼 예민하게 생기지 않습니다. 왜냐면 자, 우리 기억나시죠? 용접했을 때 예민하게 생기는 것은 어디냐면 이쪽에 안쪽에 있는 조리 페이스 말고 바깥쪽에 있는 세리 페이스, 미세한 입자 해지, 여기에
여기 선행이 되니까 여기서 이게 탄화물이 생긴다 그랬잖아요. 탄화물 이름은 CR23C6라고 이게 생긴다. 이렇게 생겨서 이쪽에 이게 부식을 시킨다 이렇게 했는데, 자, 그런데 뭐냐면 이쪽에 지금 0.2짜리가 막아주기 때문에 이게 이쪽으로 많이 넘어오지 못하고, 얘는 녹지 않았잖아요. 녹지 않았기 때문에 액체에서는 녹았지만 녹지 않았기 때문에 확산되는데 시간이 걸려요. 그 다음에 쉽게 들어오지 못해요. 그래서 급냉은 이쪽은 좀 섞이겠죠. 여기는 가까우니까 0.3 오피더라도 급냉이니까 문제가 생기지 않고, 선행도 문제가 생기지 않아요. 그래서 요건 오케이, 좋습니다. 그래서 여기서 막아주니까 0.2짜리 309 쓰고 304L 단종하기, 이러면 아주 최적 잘하신 거예요. 이제 일단 영접부에서 문제는 없고 예민화도 문제가 없습니다. 됐습니다. 됐고 잘했고, 운전 조건 보게. 냉수 배관 내부에는 물이 흐르고, 이쪽에 지금 물이 흐른다는 얘기잖아요. 물이 흐르고요. H2 흐르고, 그 소방 배관 내부에 물이 차 있는 상태고요. 외부 습도는 외부 바깥쪽은 50%다. 바깥쪽 내부는 물이 흐르고 바깥쪽은 습도 50%, 뭐 이렇게 돼 있죠. 습도. 자, 습도 얘기할 때 습도가 60% 이상이 돼서 부식된다고 일반적으로. 근데 50%는 부식이 안 되겠죠. 예, 그래서 갈바닉 부식 조건은 이전 금속이 존재하고, 이전 금속이 간접기적 연결되어 있고, 전해질 물속에 물속은 100%고요. 예, 100%고 습도 60% 이상 물속이니까 이거 당연히 습도 100%니까 조건이 되는 거죠. 자, 이쪽 이전 금속이 연결되어 있고, 바깥쪽은 상관없고 안쪽 보시면 그 다음에 둘이 연결되어 있죠. 전기적으로 연결되어 있고, 그 다음에 습도가 100%니까 당연히 이 안쪽에서는 부식이 생깁니다. 갈바닉 부식이 생긴다는 것을 알게 됐습니다. 궁금한 점은 1번, 스테인리스 관과 카본 스틸을 위에 같은 조건을 용접하게 되면 갈바닉 부식이 발생이 되는지요? 예, 발생됩니다. 어디가 발생될까요? 문제는 스테인리스일까요? 탄소화일까요? 당연히 탄소화이죠. 네, 전압이 낮은 애가 문제가 되는 거죠. 그럼 예를 들어서 이렇게 해보겠습니다. 자, 이렇게 했고, 자, 두께를 좀 두껍게 할게요. 이렇게 해서 용접했다. 자, 그러면 이쪽은 STS304L이고 S25C 탄소광이다. 그러면 절압을 한번 재볼게요. 자, 일단 스테인리스는 표면에 보호피막이 있잖아요. 보호피막이 이렇게 있고, 여기는 보호피막이 이렇게 되어 있는데 보호피막이 있습니다. 이게 CR2O3라고요. 엄청 좋은 피막이 있죠. 자, 그러면 여기 피막의 전압이 플러스 1.33V. 이쪽 탄소광 그냥 철이죠, 철. FE 원자 FE. 철이죠, 철. 철은 몇 볼트입니까? 여기는 마이너스 0.41V. 전압이 어느 이쪽이 높죠. 그러면 전압은 어떻게 합니까? 높은 데서 낮은 데로 흐르죠. 그러면 전압은 스테인리스 나와서 이렇게 여기서부터 시작이 돼가지고요. 여기서 흘러가지고 나가서 물속을 통과하면, 물속이니까 통과해서 이렇게 들어옵니다. 이게 전류입니다. 전류. 전류가 흐르고요. 전류. 자, 반시계 방향이죠. 전자가 먼저 전자가 빠진 애가 부식이. 전자는 뭡니까? 전자방출 시작점. 전자방출이 어디냐면, 방출 시작점이 여기 부식점이잖아요. 시작점은 전류가 물속으로 전해질로 방출된 표면, 물속으로 나간 표면이 전자 역류 시작점입니다. 그러면 여기 FE 최악 전자 두 마리 있죠. 두 마리 쪽에 전자 한 마리 빠져가지고 일로 옵니다. 자, 일로 옵니다. 전자는 도처럼 따는 물속으로 못 갑니다. 자, 그럼 전자는 물속으로 못 가니까 어떻게 됩니까? 이렇게 코팅이 돼요. 전자 코팅. 그럼 전자 뺏기네. 그러니까 부식은 뭐예요? 부식은 전자 방출이죠. 부식은 전자 뺏기네. 전자 방출되면 전자 방출이죠. 전장이 아니고 방출 부식. 방식은 전자를 흡수하는 애죠. 방식은 전자를 받아내 흡수하네. 그럼 방출 누굽니까? 방출 탄소강, 흡수 스테인리스강. 부식 방식. 왜 부식이냐? 철이 이제 FE가 지금 금속 결합되어 있는데 이건 지울게요. 금속 결합되어 있는데 이렇게 되어 있잖아요. 여기 보시면 FE가 이렇게 원자가 결합되어 있는데 FE 두 마리, 예를 들어 두 마리 비교하면 최악전 두 마리잖아요. 얘들이 지금 결합력을 둘이 계속 돌면서 결합력 유지하고 있는데, 전자가 여기서 역류해서 나가버리니까 전자를 뺏기면 어떻게 돼요? 본드, 그러니까 결합력이 자유전자인데 이 끊어지잖아요. 끊어지면 어떻게 돼요? 끊어지면 FE 두 마리 뺏기면 뿅 튀어나오죠. 이쪽은 두 마리 뺏기면 얘는 두 마리인데 얘가 없잖아요. 그러면 가차없이 빠져나갑니다. 그래서 FE 2 뿌려지잖아요.
이온화되고요. 이 부식되는 거잖아요. 이게 녹이 되는 거 나중에. 이거 어떻게 돼요? 이쪽에 계속 빠져나가니까 이게 뿅뿅뿅뿅 해서 빵꾸 탁 납니다. 그래서 이쪽 가까운 쪽, 스테인리스 가까운 쪽, 제일 가까운 쪽에서 이렇게 피놀이 생긴다는 거죠. 갈반핵 부식이 생깁니다. 1번. 2번. 외부의 습도는 50%로서 배관 표면 쪽으로는 갈반 부식이 발생되지 않고 내부가 물로 차해서 내부 쪽만, 예, 맞습니다. 내부만 부식되고 표면은 부식되지 않습니다. 혹시 갈반핵 부식량이 적어 고려하지 않아도 되는지요? 요거는 적지 않습니다. 너무 많아요. 자, 보시면 전압 차이를 보세요. 이쪽이 플러스 1.33V예요. 이쪽이 마이너스 0.41V. 그럼 둘이 합치면 1.7V 정도 차나요. 그러면 전류로 전자로. 이거는 정확한 속도를 제가 말씀드리기는 어려운데, 계속 물이 차 있는 상태라면 제 생각에는, 근데 만약에 이쪽 내부의 환경이 좀 뭐랄까, 수방배관이니까 일반 물이겠네요. 일반 프레셔 타니까 한 달에서 한 3달 사이 빠르면요, 6개월 이내는 이게 피놀이 날 거죠. 6개월 이내 정도는, 최소한 6개월 이내는 제 생각으로 좀 정확히 속도를 감안을 해봐야 되는데, 속도까지는 제가 정확히 말씀드리기는 좀 어렵고요. 그것까지는 잘 모르겠는데 6개월 이내는 여기서 부식이 돼서 피놀 돼가지고 이쪽에서 물이 생기는, 6개월 이내는 최소한, 빠르면 한 3개월에서 1개월까지도 갈 수 있다. 정확한 시간을 제가 말씀드리기는 좀 없고요. 그 다음 4번. 만약 갈반 부식이 진행되면 어떻게 부식 방지 방안을 수립해야 되는지 궁금합니다. 마지막이죠. 4번. 어떻게 생각하십니까? 어떻게 하면 좋겠습니까? 자, 이 전류가 흐르는데 이 배관을 제가 볼 때는, 그럼 이제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여기서 막으려면 전류가 안 흐르게 해야 되잖아요. 전류가 흐르지 않게 해야 되는데 이게 쉬운 방법은 아니잖아요. 그럼 예를 들어서 이런 거죠. 만약에 다시 그리면 이렇게 돼 있다 이거죠. 이렇게 돼 있어요. 여기 탄소광 쪽에 이쪽에 뭘 하면 될까요? 일단 페인트를 칠해야 되겠죠. 여기다. 만약 페인트를 칠한다면 어떻게 될까요? 페인트가 칠해 있으면 전류가 나와서 흘러갈 때 이게 부도체니까 안 흘러가니까, 전류가 안 흐르면 전자가 안 빠질 거 아니에요. 페인트 절연을 시켜야 되는데, 근데 이게 탄소광하고 요 스테인리스광을 붙이면서 페인트를 칠했다. 그럼 일단 이게 어떻습니까? 칠하더라도 어때요? 이거 용접해서면 이게 온도 높잖아요. 이게 1500도, 1400도. 그러면 페인트가 못 버티죠. 그럼 페인트 일부 탈락될 거 아니에요. 이렇게요. 탈락되면 요 탈락된, 노출된 부분으로 전류가 흐릅니다. 전류가 빠져나가면 전류 이렇게 나가면 전자는 여기서부터 역류해서 여기서 또 빵꾸 날 겁니다. 부식됩니다. 그래서 요거는 좀 어렵다. 대책을, 부식 방식을 하기가 쉽지 않다. 그래서 갈반핵 부식, 만약에 갈반핵 부식량이 너무 적어서 뭐 30년, 40년 걸린다 그러면 문제가 없잖아요. 근데 그렇지 않습니다. 이게 전류가 흐르면, 이중금속이다 보니까 전류가 흐르게 되면, 이 전류 흐르는 게 문제예요. 흐르면 그때부터 전자가 빠지니까 이게 문제입니다. 전류가 안 흐르면, 그러니까 전기화학 부식, 그냥 일반 부식, 만약에 그냥 탄소광 일반 부식 이러면 이건 뭐 몇십 년 갑니다. 10년, 20년 그냥 빨간 녹말 쓰면서 가는데, 이건 전류가 흘러버리잖아요. 흘러버리면 어떻게? 흘러버리면 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게 문제입니다. 그냥 지 혼자들 그냥 물속에서 산소에서 전자 빼먹는 것 정도는 느린데, 이게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될까요? 전류가 흐르기 때문에 빨라져요. 그래서 갈반핵 부식이 위험한 거죠. 국부부식이라는, 국부부식. 요거 그냥 탄소광만 있으면 일반 부식, 균일 부식인데, 그냥 Fe2O3, Fe2O3 녹슬어가지고 감력되면 두께만 측정해서 두께 관리만 하시면 되는데, 전류가 흐르면 어떻게 돼요? 전자가 빠지기 때문에 이거는 국부적으로, 흐른 부위 국부에 피놀이 생긴다는 거예요. 압력이 있으니까 물이 새겠죠. 이렇게 이쪽을 완전히 차단시키지 않으면 페인트를 칠해도 제볼 때는 어렵습니다. 일단 스테인리스하고 이중금속 해놓으면 물속에서는 당연히 부식이 됩니다. 그래서 그 속도가 얼마냐, 그게 문제인데, 속도까지는 정확히 모르겠습니다만 최대한 해다 6개월 이내는 아마 피놀이 생기지 않을까 이렇게 추정합니다. 자, 안타깝지만 일단 그런 좀 말씀을 드리고요. 그래서 좀 고민을 해보셔야 될 것 같고요. 그래서
굳이 스테인레스 세강을 해야 되는가? 스테인레스 세강 하지 않고 그냥 탄소광으로 하는 게 낫죠. 둘 다 스테인레스 하든지 아니면 둘 다 탄소광 하든지 해야지 이중 검수 해놓으면 이런 문제는 반드시 생긴다는 거. 자, 지난주부터 구매해서 공부는 잘 모르겠습니다. 마지막 책을 추천해. 시중에도 뭐 이제 부식 방식의 책이 나와 있는데요. 저는 주로 이제 일본 쪽 자료를 좀 많이 보고 말씀을 드리다 보니까 일본 쪽에서 번역된 서적이 잘 없습니다. 그래서 좀 국내에 나와 있는 책에 있는 걸 좀 보셔야 될 것 같고요. 마지막에 오늘 교통표지판, 오늘 이제 교통표지판 하나 현장에서 좀 찍었는데 하여튼 이렇게 감사하다. 저도 너무 감사합니다. 요거 정확한 속도까지는 제가 파악을 못하지만 제 추측으로는 추정하기는 6개월 이내는 부시 생길 수 있다. 이런 개념으로 좀 주의해서, 그래서 이렇게 가능하면 하여튼 이중금속 연결하지 마시고 국부부식이 일어나기 때문에 이건 피하는 게 좋을 것 같습니다. 네, 감사합니다. 또 필요하시면 연락 주십시오. 네.